오늘 할 거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그 하나 알려줄게. 그 직류라는 전류가 있고 전기 에너지 중에서 직류 전류가 있고 교류 전류가 있어. 직류 전류는 전지 가지고 만드는 거고 교류 전류는 집에 있는 콘센트를 통해서 공급받는 거야. 직류와 교류가 달라요. 직류는 어떤 특징이 있냐? 전지가 이렇게 보통 기호로 처리하거든. 이렇게 기호로 처리한 다음에 회로를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치면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이거 부호 알아 혹시?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인 거? 긴 게 플러스고 짧은 게 마이너스 극인데 이 극이 고정돼 있어 전지는. 그래서 전류가 계속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그 전류가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들어봤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 얘기 들어봤어? 이게 전류 방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흐르는 게 직류 전류야. 그럼 교류는 뭐냐면 그 똑같이 박스로 이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이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처리해. 콘센트 교류 전류야 이게. 콘센트 교류 전류 특징은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 콘센트 대직구 있잖아 이거. 여기 대직구 구멍 있잖아 이거. 요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어. 1초에 60번 바뀌어. 그럼 전류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또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 이쪽으로 흘렀다가가 1초에 60번씩 반복하겠지. 그럼 실제로 얘는 전류가 흐르면서 일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전구가 있으면 전류가 흐르면서 즉 전자 이동이지. 전자가 가면서 계속 때려주고 하면서 빛이 난다면 교류 같은 경우는 진동으로 일을 하는 거야. 한쪽으로 계속 흘러주는 게 아니고. 뭔 소리야? 그래서 전자가 여기서 좌우로 진동만 하지 한쪽으로 계속 흐르진 않아. 계속 바뀌니까 오른쪽으로 흘렀다가 왼쪽으로 흘렀다가 오른쪽으로 흘렀다가 왼쪽으로 흘렀다라고 하는 건 쭉 이동하는 게 아니고 계속 진동만 시키는 거라고. 진동으로 일을 시키는 게 교류라면 직류는 직접적으로 계속 흐르는 거야 한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랑 같이 제일 비슷한 건 얘인 거지. 흐르는 물이 물레방아를 굴린다라고 하는 거는 이 모습인 거야. 한쪽 방향으로 계속 굴리면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계속 흐르면서 물레방아 돌리고 있으면 직류적인 모습이고 교류전류로 만약에 물레방아를 돌린다? 뭔가 물이 이렇게 기우뚱기우뚱하는 느낌? 그럼 이쪽으로 흐를 때 일로 흐르고 이쪽으로 흐를 때 절로 흐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돌리는 그게 이제 직류와 교류인데 여기서 말하는 전기에너지 생산은 교류전류가 주인공이야. 얘가 주인공이야. 직류전류에 해당하는 전지 배우는 게 아니라고. 저 교류전류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건데 그 만드는 원리를 알려드릴 테니 잘 보세요. 중딩 때 배웠던 개념을 복습을 해서 끄집어내야 돼. 중딩 때 공부를 안 해갖고 머리에 들어있는 게 없죠? 중2 때인가 중3 때? 중2 때, 중3 때 있다 중3 때. 니네 교육과정은 중3 때고 뭐가 있냐면 그 코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 코일.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는 자기장이 생긴다는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니? 이렇게 코일 잘 그렸죠? 코일 같죠? 자 여기서 전류를 일로 넣어주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전류를 흘려줘. 그러면 여기서도 일로 흐르고 여기서도 일로 흐르고 여기서도 일로 흐르고 여기서도 일로 흐르겠지. 그러면서 일로 나올 거야. 일로 흐르니 이렇게 마치 초록색 방향의 전류 방향. 이렇게 초록색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게 하나의 자석처럼 된다는 얘기를 중딩 때 배웠을 거야. 자석이 되면 여기가 무슨 극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좋았어. 응. N극. 플러스 그래가지고 N극 X극 따지는데 응? 이 NS 따지는 요령은 이렇게 배웠다고. 봐봐. 요 손가락을 전류로 잡는 거야. 전류를 감싸주지. 보이는 방향만 봐. 보이는 방향만 이렇게 감싸줘. 이렇게 위로 가잖아 전류가. 위로. 그걸 엄지 방향이 있지. 엄지 방향이 N극이야. 엄지 방향이 N극. 이게 하나 자석이 되는 거야. 응? 요 도선 주변에 코일 주변에 전류를 흘려주면 이 코일 자체가 자석이 되는데 방향 찾는 방법. 이렇게 감싸주면 전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싸주면 엄지가 N극이라고. 엄지가 N극. 나중에 까먹지 않게 시험 보기 전에 여기다가 N이라고 적어 이렇게. N 적어. 그리고 시험장 들어가. 그 다음에 지워.
그러면 적는 행위 자체가 기억으로 바뀌어. 무슨 알아? 컨닝 아니고 컨닝이 된다니까? 컨닝은 아니야. 왜 지웠는데? 근데 내 머릿속에 기억은 돼. n이라고 적는 그 행위 자체가 이제 작동 기억이 되는 거거든. 외워져야 해봐. 여기다 n이라고 적고 엄지가 s였나 이러면 생긴 병이 방금 전에 n이라고 지가 적어놓고 이게 s였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공부를 하면 안 돼. 행동 기억은 잘 기억이 나니까 해봐. 자, 이렇게 해서 그 감싸 주면은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혹시 자기장 그릴 때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그림인 거 알아? 이렇게 자석이라고 치면 자석을 진짜 자석을 자석을 그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 자기장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n에서 나와서 s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바로 반대 방향도 이렇게 돼. 여기 그리기 귀찮아서 안 그리지. 이렇게 되지? 형태가 똑같다니까 얘랑 얘가.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으면 자석에서 이제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근데 이 자석 내부는 우리가 관심이 없었어. 근데 얘는 코일 내부에 관심이 좀 많아. 그래서 코일 내부 자기장을 물어보면 봐봐. 이거 연장으로 그려봐.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라고 했지만 자석 안에서는 s에서 n으로 가. 이렇게. 그래야 연속이지 이렇게. 코일도 마찬가지야.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는 자기장인데 만약에 코일 내부를 물어보면 s에서 n으로 가는 거라고. 알겠어? 적어줄게. 자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을 만약에 물어보면 그 외부 밖을 기준으로는 n에서 s로 가지만 내부 코일 내부 기준으로는 s에서 n으로 간다는 거. 이렇게 정리해주는 책은 없어. 이렇게 정리해주는 책은 없어. 하지만 문제에서 물어볼 수는 있어. 알겠지? 안쪽에서는 S에서 N으로 가는 방향이. 그래야 연속이잖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자석이 쫓아오다 봐라. 자석이랑 똑같은 형태가 된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가고 N에서 자기장이 나와서 S로 들어가는 똑같은 형태가 자석처럼 똑같이 되니까 나침반 대보면 똑같은 모습이 돼. 나침반 됐을 때 이 아래랑 똑같은 모습이 되니까 외울 때 이렇게 외운 거야. 전류 방향을 감싸주면 엄지가 N극 이렇게 했냐? 일단 여기까지만 알아도 원래 이거부터 더 배웠거든? 근데 지금은 이것만 알아도 충분히 발전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 요것만 할게.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보자. 이 전자기 유도라는 말이 있어요. 전자기 유도. 왜냐면 자석으로 전류를 만들어내면 그걸 전자기 유도 생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자석을 움직이거나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면 전류가 흐른다. 코일 주변에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첫 번째, 자석을 움직여. 또는 자석을 가만히 있고 코일을 움직여도 돼. 그게 두 개가 써 있는 거지. 자석을 움직이거나 코일을 움직일 때. 방법이 두 개입니다. 1번 자석을 움직인다. 2번 코일을 움직인다. 상관없어. 어차피 코일 주변에 자기장만 바뀌면 돼. 코일 주변에 이 자기장 세기가 바뀌면 전류가 유도가 돼서 실제로 봐봐. 이 코일을 감아. 그럼 여기다 전구를 달아. 그 다음에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면 여기 전구 불이 번쩍번쩍 들어와. 그럼 전류가 유도된 거잖아. 이 전류가 유도될 때 규칙성을 잡아보고 싶은 거야. 첫 번째, 방향에 대한 규칙성이 있대. 방향에 대한. 검류계라고 해서 만약에 여기서 시계 방향으로 흐르면 얘가 뭐 오른쪽으로 간다고 치면 반시계로 돌면 왼쪽으로 가게끔 세팅을 했다고 쳐. 그리고 그걸 뒤집으면 또 바뀌어요. 이 전류 방향이 S를 넣을 때 만약에 오른쪽으로 갔으면 S를 뺄 때는 왼쪽으로 가. 이런 식으로 뭔가 뭐 규칙성이 있어. 또 N을 넣으면 왼쪽으로 갔다가 N을 뺄 때는 또 오른쪽으로 가. 뭔가 이 방향에 대한 규칙성을 있는데 그거를 기억하기 쉽게끔 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지. 그게 이제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갖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기 귀찮은데 어쩔 수 없지. 내 직업이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잘 보면 이 교사라는 직업이 선생지라는 게 그림 그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다음 그림 좀 있고서 아이패드에 등록하게 되는 거. 자, 볼게요. 다음 여기에는 법률계. 법률계를 보통 G로 처리하는데 어디다가 있죠? 지금 법률계 범인에서 G는 아니겠지? 미국 양키들이 저거를 법률계에 G라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있는지가 모르겠어요. 자, 여기다가 봐봐. n을 집어넣잖아. n극을 안으로 딱 집어넣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는데 어떻게 흐르냐? 오른쪽으로 전류가 유도돼. n을 집어넣으면. n을 뺄 때는 왼쪽으로 유도되는 거야. 뭔가 규칙성이 있는 거잖아. 그 규칙성을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해서 외우냐면 자연에서의 관성으로 설명해. 관성이 뭐야?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관성 아니야? 내가 달리고 있으면 계속 달리고 싶은 거고, 내가 뭐 가만히 있으면 계속 가만히 있고 싶은 거지. 방학 때 이제 아침에 그 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잖아. 그 기상도 일종의 관성이야. 그 주말에 늦잠 자려고 해도 그 시간 되면 깨지. 그게 관성이야. 네가 계속 그 시간에 일어났었으니까. 맞아? 근데 방학 동안에 늦잠 쳐자는 걸 이제 해봐. 늦잠 자는 거에 관성이 생겨. 그래서 11시, 12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방학 때 되면 계속 11시, 12시에 일어나는 거야. 그런 경험 없니? 그 물리 현상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그 관성이 작용해.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다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성질은, 그 본성은 유지야. 변화가 아니고. 변화하면 되게 좋은 이미지잖아. 근데 정작 너네들은 변화를 싫어한다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어봐. 저기 저 컴퓨터 보면은 타자 자판 있지. ADSF 순서로 딱 되는 자판 있잖아. 그 한컵 자판. 그 자판을 인체 공학적으로 바꿔갖고 그 자음은 다 왼쪽으로 놓고 모음은 다 오른쪽으로 놓으면서 되게 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를 외우기 쉽게. 여기서 그르르 무무스 으즈 다 이렇게 내가 바꿔줬어. 너 쓸래? 내가 자판 배열을 바꾸면서 이게 더 인체공학적으로 더 편하고 더 쉽고 더 빠르게 칠 수 있대. 바꿀래? 그게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래서 키보드가 안 바뀌는 거야. 저게 인체공학적으로 훌륭한 형태가 아니라니까 지금. 저 배열이 처음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쓰고 있는 것 뿐이야. 왜 미음 밑에, 미음 옆에 니은이 있고 니은 옆에 이음이 있는데? 그누드로 순서면 오히려 외우기도 쉬운 거 아니야 처음에? 그누드로 뭐 무슨 이렇게 하면 더 외우기 쉬운 거 아니야? 근데 잘 봐봐. 미음 옆에 니은이 있고 니은 옆에 이음이 있다니까? 무슨 규칙성이야? 없어. 근데 그냥 타자 연습하면서 외우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외우기 쉬운 그 형태로 바꿔드릴게요 하면 너 바꾸냐고. 안 바꾼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컴퓨터 배우기 힘들어하는 거고 스마트폰 배우기 힘들어하는 거야. 너네 부모님이 젊어서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하는 거 생각해봐. 카톡 깔아드리니까 좀 싫다고. 스마트폰 자체를 싫어하고 폴더폰 쓰려고 그런다니까. 그게 관성이야. 그 물리적인 현상에만 관성이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자연에 그냥 널리 퍼져 있는 기본 성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또 하나 더 해봐. 너 갑자기 이민 가라면 갈래? 뜬금없이 저기 아프리카로 가서 살래. 그게 변화를 싫어하는 거야. 힘들어. 지금 내가 적응해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지 뭔가 변화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자, 그럼 얘 기준으로 얘기할게. 얘 주변에는 아무런 자기장이 없었어. 또 하나 더 해봐. 너 그 전학 가는 거 좋아해? 갑자기 너 전학 가고 저기 충북 어디 가서 충북 제천 가서 살래. 거기서 학교 새로 가서 살래. 뭐 어때? 좀 불편하겠지 많이? 왜? 새로운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고 또 텃세 같은 거 부린다는 얘기 들어봤어?
지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성격에서 갑자기 네 학교 다닐 때 전화 건 친구 봐봐. 처음에 약간 왕따 되지 않냐? 안 놀아줘 애들이. 아니야? 걔부터 무슨 일을 해서 놀아줘? 아니야. 그 인간이 그런 게 있다고. 그 신규 유입된 인원은 좀 차단하는 경향이 있어. 어떤 누가 조직을 꾸리고 있어. 모임이 있어. 그 모임에 신규 멤버가 온다 그러면 싫어한다니까. 맞아. 그것도 관성이라서 그래. 얘도 똑같아. 얘 주변에 지금 자석이 없었어. 평화롭게 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자기장이 생긴 거야. 자석이 들어오는 거야. 그럼 그 변화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한다니까? 텃세 부리는 거야. 올라 그러면 오지마가 된다고. 오지마. 그 오지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를 하나의 자석으로 해갖고 얘가 못 들어오게 튕겨내면 된다고. 그럼 위쪽을 N으로 유도할래? S로 유도할래? 위를 N으로 유도하면 못 들어오게 막을 수 있겠지. 그럼 엄지를 여기다 맞추면 전류가 요 방향으로 흐른다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유도된다 그 얘기야. 전류가 N이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근데 또 볼 때는 이게 너 그 전화 온 친구 한번 생각해봐. 갑자기 친구가 전화 오면은 잘 안 놀아주잖아. 근데 이제 자꾸 어울리고 체육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하다 보면은 친해져. 밥도 같이 먹고 하다 보면 친해진다고. 근데 걔가 어느 날 다시 이제 전학을 가게 됐어. 그래서 아버지 뭐 직업 때문에 직업 분위기라서 또 아버지 전출 간다고 해서 나 또 따라가야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또 서운하지. 그럼 또 서운하다고 또 적응이 돼버리면 얘도 그래. 일단 들어오는 건 막어. 일단 들어올 때는 막는데 일단 들어와 버렸어. 그러면 그냥 에이 모르겠다 같이 살자. 가만 냅두는 거야. 그때 전류가 안 흘러. 들어올 때만 전류가 흐르지. 들어와서 가만히 머물면은 이제 그거 자체가 이제 관성이 생긴 거야. 얘가 있는 게 관성인 거야. 그 상태에서 얘를 끄집어내려고 해봐. 그럼 얘는 그 변화를 또 싫어한다니까. 또 왔다가 가면 또 서운하다고. 그럼 N이 이번에 나가려고 그러면 화살표 방향 바꾸자. N이 이번에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는 게 서운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잡아야지. 잡으려면 여기 무슨 부분이 돼? S. 그럼 N이 어디야? 이쪽에 N이겠지. 그럼 이쪽에 N이면 전류 방향이 바뀐다고. 요렇게 되면 전류 방향이 이번에는 요렇게 된다. N이 나가려고 그러면 나가지마 하고 잡는단 말이야. 오려면 오지마! 가려면 가지마!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잡으려면 밑에가 N이면 되지. 밑에 N을 잡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해가 돼? 그러면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야. 전자기 유도 현상인 거예요. 이게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켜갖고 전류를 만들어냈다. 전자기 유도. 응? 이걸 꾸준하게 전류가 흘러주게 하려면 어떻게 돼? 자석이 이 자기장 세기가 계속 변해야 돼. 쉽게 말해서 이 자석을 계속 넣었다 빼줬다를 반복해줘야 된다고 이걸 반복해야지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야. 근데 늘 때는 아까 오른쪽으로 전류가 흘렀지만 뺄 때는 왼쪽으로 흐르지? 늘 때는 오른쪽으로 흐르고 뺄 때는 왼쪽으로 흐르면 전류의 방향이 계속 바뀌지. 그게 교류라고.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는 게 이 전류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응? 코일 주변에서 자기장 변화를 계속 일으키면 전류가 발생하는데 이 자기장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잖아. 자석이 계속 움직여줘야 된다고. 자석의 계속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전류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지금 여기로 들어오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만들면 돼? 수력 발전이면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자기장의 변화를 계속 일으켜주면 돼. 근데 이 직선 운동은 실은 펴는 모습은 아니거든. 물론 만들려면 만들 수 있는데 더 효율적인 움직임은 너 떨어지는 물을 기반으로 직선 운동을 만드는 게 쉬워 보여? 뭐 만들려면 만들 수 있거든. 그 제일 쉬운 건 뭐야? 떨어질 때 물레버가 만약 굴려주는 게 편한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물이 떨어질 때 물레방아를 굴려주잖아? 그 굴려주는 흐름에 맞춰서 이 자석이 돌아가면 돼. 맞지? 그럼 자석이 돌아가게 되면 지금 N이 올 때는 N이 가까워지는 거고 N이 일로 가면 멀어지는 거잖아. N이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반복하면서 전류가 유도되는 거고. 그렇게 회전 운동을 기반으로 지금 전류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알겠니? 실제 구조가 어디 나와 있을 텐데 지금 리얼 구조 살아있는 거 없냐? 비슷하게 어떻게 흐르는 게 있을 텐데. 얘 보면 코일이 있지? 코일 주변에 얘가 지금 자전거 바퀴가 굴르면 여기 지금 굴러간단 말이야. 굴러가면 이 안에 NS 자석이 있는 거고요. 쪼라이 이 NS가 떼굴떼굴 굴러가면 여기서 N이 일로 오면 얘는 가까워지는 거고 멀어지는 거잖아. 돌면서 계속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불빛이 들어오게 된다고.
원리 이해 가냐? 가는 거야 안 가는 거야. 이것도 시험 들어가? 이거 시험 들어가? 제 생각까지 이건 안 들어가. 하는 게 없냐? 하는 게 없어. 자, 그래서 n이 들어올 때랑 n이 나갈 때가 방향이 반대고 또 s가 들어올 때랑 s가 나갈 때도 우리 예상할 수 있겠지? 뭐만 생각하면 돼? 반서 변화를 싫어한다면 알면 돼. n이 들어오려면 들어오지 마. n이 나가려면 나가지 마. 또는 s가 들어오면 s 들어오지 마. s 나가려면 s 나가지 마. 이렇게 된다고. 자, 그래서 유도전류의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흐르는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를 유도전류라고 하고 유도전류는 무조건 교류야. 교류전류야. 직류가 아니고 교류전류가 흐른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는 교류라고 이제 계속 바뀌는 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보면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반대다. 이거 아까 얘기했고 또 n극이냐 n 가까이 할 때랑 s 가까이 할 때가 또 반대다. 가까이 할 때 멀리 할 때가 반대고 n극 가까이 할 때랑 s극 가까이 할 때가 또 반대고. 요거는 내가 찾는 방법 얘기했으니까 이제 알 거라고 믿어요. 이 유도전류를 이용하는 현상이 뭐가 있냐? 밑에 발전기는 당연한 거지. 그 자석 지금도 수력발전 같은 경우는 자석 돌려갖고 코일 주변에서 전류 만들고 있는 거야. 무선 충전기. 이 무선 충전기 어떻게 만들어? 이게 무선 충전기야. 이 무선 충전기 위에다가 올리면 얘가 충전이 된대. 그 뭐냐? 이 안에 반드시 코일이 있어야 돼. 그럼 여기서 자기장 변화를 계속 일으켜 주는 거야. 그걸 보통 자석이 굴러가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 자석을 만드는 방법은 발전기에 무선 충전기에도 코일이 들어있고 무선 충전기에도 코일이 들어있고 그 위에 핸드폰 쪽에도 코일이 들어있어. 자, 충전기 쪽에서 교류 전류를 만드는 거야. 전류를 오른쪽으로 흘러줬다가 왼쪽으로 흘렀다가 오른쪽으로 흘렀다가 왼쪽으로 흘러가면 이쪽으로 흐를 때는 여기가 n, 반대로 하면 여기가 n, 또 이쪽으로 흐르면 여기가 n, 이렇게 흐르면 여기가 n이지. 자기장이 바뀌지 않아 계속? 여기다가 교류 전류 흐르면 자기장이 계속 바뀌잖아. 그 바뀌는 자기장으로 여기서 전류를 유도하는 거야. 그게 전자기 유도라고. 그래서 코일 두 개만 있으면 돼. 코일 두 개만 있으면 여기서 교류를 만들어주면 여기서 교류가 유도된다고. 알겠지? 이 교류 전류 때문에 이게 n 바뀌니까 그 n 바뀌는 것 때문에 여기서 전류가 유도된다. 그게 무선 충전기. 인덕션 레인지 같은 경우는 밑에 교류 전류가 흐르고 위에는 냄비가 냄비. 이 교류 전류에 의해서 뭐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지. 그 이 냄비 자체가 하나의 전선이 되는 거야. 또 여기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렀으면은 왼쪽으로 전류가 흐르고 오른쪽으로 흐르고 왼쪽으로 흐르고 오른쪽으로 흐르고 왼쪽으로 흐르고 이게 전류가 계속 흘러준다고. 금속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는 거 알아? 금속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나거든. 그래서 이 요거 자체가 대표지는 거야. 그게 인덕션이야. 불이 필요 없지. 그래서 인덕션 레인지를 키면은 여기서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거든.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을 계속 만들어 바꿔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손을 대도 손은 화상을 안 입어. 근데 냄비를 갖다 놓으면 냄비는 가열되지. 단 냄비는 무조건 금속 냄비여야 돼. 플라스틱으로 된 거는 가열이 안 된다고.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 교통카드. 교통카드는 이 교통카드 리더기에 이미 지금 이 코일이 있어. 이 코일에서 전류를 교류로 만들면서 자기장을 계속 바꿔주고 있는 게 그 태그하는 장치에 안에 들어있는 거야. 버스 타면 우리가 태그하잖아. 그 태그하는 장치 안에 이게 있다고 지금. 코일이 있고 전류를 계속 바꿔주면서 유도 전류를 만드는 거야. 여기에 내가 버스 카드를 대. 이 카드를 대는 거야. 이 카드를 띡 하면은 뭐 한생입니다, 얼마입니다 뜨잖아. 이 칩이 네 카드 번호가 적혀있는 거니 이게? 이 칩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전류를 통과시켜주면 이 카드 번호에 해당하는 전파를 쏴줄 수가 있어. 근데 얘가 전파를 쏘려면 전류 공급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전류 공급을 위해서 여기다가 배터리를 넣고 다니면 직업이 넣을 수 있겠냐? 못 넣지.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 코일만 있어. 이 플라스틱 안에 나중에 아세톤으로 이거 녹여보면 안에 코일 들어있다 이렇게.
그거를 테두리에다 대면은 여기서 유도된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서 전류가 유도되는 거야. 그 전력으로 이 칩을 통해서 뭐를 쏜다고? 자기 카드 번호를 쏜다고. 그럼 걔가 그 카드 번호를 이용해서 결제시키는 거야. 왜 이렇게 졸지? 핑계 좋고요. 다음 전기 기타. 전기 기타 이거 그림 봐야 될 것 같은데. 전기 기타 원리. 왜 전자기 유도인지. 이 자석에 의해서 기타줄 자체가 자화돼. 이 자석에 의해서 아래쪽이 S극, 위가 N극. 내가 땡 튕기면 이게 움직이지. 이게 움직이면 이 코일 주변에 자기장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 자기장 변화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되면 그거를 기타 소리로 바꿔준다. 일렉 기타 보면은 다 여기 무슨 장치 있지 않냐 이거? 이게 그 장치야 다. 이거 하나하나가 코일인 거고 그 안에 자석이 들어있다고. 그 자석 때문에 이 기타줄 자체가 자석화되는 거야. 그 자석 주변에다가 클립 같은 거 붙여놓으면 이 클립 자체가 자석되잖아. 그거라고 지금 이거. 이렇게 해갖고 자기장 변화로 기타 칠 수 있어요. 그다음 변압기. 변압기 구조 심플하게 그런 거 없나? 변압기 구조가 이 구조야. 이렇게 금속 철심에 두 개가 감겨 있어 코일이. 이런 식으로 금속 철심 주변에 코일이 감겨 있다고. 이 코일이 하는 역할이 뭐냐? 하나는 조금 감고 하나는 많이 감았지. 여기서 교류 전류를 만들어주면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는 여기가 N, 이렇게 흐를 때는 여기가 N. 자기장 변화가 계속 일어나지? 그 자기장 변화로 여기다가 전류를 유도하는 거야. 근데 많이 감은 쪽은 적게 감은 쪽보다 전압이 세죠. 요 자기장이 여기서는 2배 세기로 출력된다고. 그게 변압인 거야, 변압. 변압기 또 이원리야 전직유도. 금속 탐지기 찾아줘야지. 금속 탐지기 원리. 이것도 그림을 봐야 돼. 코일이 2개가 있어. 잘 나오는 거구나. 이거 코일이 2개가 있지? 자, 이 코일에 교류를 흘려주면은 자기장이 생길 거야. 아래가 N, 위가 N, 아래가 N, 위가 N 이런 식으로. 그 자기장에 의해서 동전 같은 게 있으면 동전에 유도전류가 생성돼. 여기서 유도전류가 생긴다고. 근데 유도전류가 이 주변에도 자기장을 만들겠지. 그 자기장을 얘가 인식하는 거야. 그럼 금속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코일이 2개가 필요해. 코일 2개 가지고 여기서 교류전류 흘려주면은 여기서 유도전류가 생기고 그 유도전류 때문에 만들어진 자기장을 인식한대. 마지막 마이크 그 그림으로 다 보여줘야 돼. 심플하게 보여주는 거 없나? 지금 여기 막에 보면은 코일이 붙어있지. 이렇게 코일이 붙어있어. 내가 하고 말을 해가고 떨게 하면 코일이 이 안에서 움직 하겠지. 그럼 코일 아까 2번이 그거 했잖아. 자석을 움직이는 거 말고 코일을 움직여서 전류가 유도되는 다음에 여기서 코일이 움직이게 되면은 자기장 변화가 유도되면서 여기서 전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그걸 이제 전기신호로 바꿔갖고 증폭시켜주는 그게 많이 들어요. 알겠어요? 네, 다 설명해줬어 이거. 친절한 경로시. 다음 유도전류의 방향은 내가 아까 보여줬지. 관성으로 설명하면 된다고 했어. 다 변화를 싫어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그럼 세기는 총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자석을 센 거 쓰면 돼. 막대 자석 쓰지 말고 네오디뮴 자석 써라. 네오디뮴 자석이 제일 센 거 알아? 몰라? 네오디뮴 자석? 처음 들어? 네오디뮴 자석. 이게 지금 지구상에 있는 가장 센 자석. 이거 팔 때 이게 너무 세갖고
나무판을 대서판인데. 이게 무적이 세서 네오님은 좌석을 팔 때는 통나무 같은 거에다가 한쪽에다가 네오님을 붙이고 한쪽에다 이렇게 붙여. 그래야지 네가 네 손을 떼. 이게 붙어있으면 네 힘으로 못 떼. 이거 쐐기 같은 거 낑겨 넣어갖고 이제 빼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판다고. 이거 빼다가 잘못해서 이 손가락 끼면 그냥 뒤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 손가락 터진다. 자석 센 거 쓰면 되고. 두 번째, 그 자기장 변화를 빠르게 해주면 돼. 그러니까 움직임을 빠르게 움직여주면 된다고.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여. 마지막 가문수가 많아야 된다는데 옆에다 꼭 적어놔. 같은 길이당. 이걸 단위 길이당이라는 표현 써. 단위 길이당. 같은 길이에 많이 가봐야 돼. 봐봐. 잘 봐. 네 번 가면서 이렇게 감아야 저 메시지인다고. 같은 길이다. 여기서 이렇게 감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두 배 감았잖아. 얘는 변화 없어. 알겠지? 단위 길이랑 같은 길이랑 가문수를 늘려야 돼. 즉 다시 말해서 촘촘하게 감아야 된다고. 옆에 또 적어놓을 거야 이거. 이거 이꼴 촘촘하게 감아라. 아, 또 이 촘촘하게라고 하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뺄게. 이거 촘촘하게라고 했더니 또 단위 길이당 4번 감았는데 이걸 조금 더 촘촘하게 했어요. 이런 변화 없어 이러면. 단위 길이당 가무수가 많아야 된다. 됐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에너지 전환. 움직이니까 운동 에너지지? 자석을 움직이는 건 운동 에너지. 그게 뒤에서 무슨 에너지로 바뀌었어? 전기 에너지로 바뀌었다.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니 전자기 유도 실험은 아까 설명했고 뒤에 문제 풀어볼까요? 147